자, 인사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자, 이번 시간에는 2014년도 제3회, 우리 2014년 마지막 3회가 되겠죠. 그래서 4회는 공사니까 빼고 우리 3회 기사, 기기 문제 20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1번 문제 보도록 할게요. 고주파 발전기의 특징이 아닌 거 물어봤는데, 우리 2회 때 문제 보면요. 49번이었나요? 2회 때. 수백에서 수만 헤르츠, 2만 헤르츠 정도의 고주파 발전기 했으면 해줬는데 유도자형 문제 있었죠? 똑같은 문제입니다. 그래서 고주파 발전기 특징이 아닌 거 물어봤는데, 상용전원보다 낮은 주파수 회전 발전기다라가 아니죠? 수백에서 수만, 즉 2만 헤르츠 정도의 주파수를 발생하기 때문에 낮은 주파수가 될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답은 1번이 되겠죠? 1번. 자, 요거 하나 잡아주시고요. 넘어갑니다. 42번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는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 42번 문제에서는 병렬운전에 필요한 조건이 아닌 거 물어봤는데, 우리 병렬운전 조건을 한번 제가 잡아드릴게요. 우리 동기발전기의 병렬운전 조건 5가지가 있죠? 동기발전기의 병렬 운전 조건입니다. 일단은요, 조건이 아닌 거 그러면 무조건 3가지가 나오죠. 대표적으로. 첫 번째 용량, 두 번째 출력, 세 번째가 뭡니까? 회전수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3가지가 있죠. 우리 발전기 병렬운전 조건 아닌 거. 여기서 우리가 5가지가 있는데요. 외우는 방법이 있습니다. 우리 어떻게 외우냐면 키위주 곱하 이렇게 외우죠. 많이 키위주 곱하. 그래서 첫 번째는 기전력의 뭡니까? 크기가 같아야 되겠죠. 만약에 우리가 크기가 같지 않으면 뭐가 발생한다고 합니까? 기전력의 차에 의해서 순환전류가 발생하는데 무효순환전류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전류가 발생한다. 이걸 다른 말로 우린 뭐라고 다니면 무효획류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때 순환전류의 크기는 얼마입니까? 라고 물어보면 IC라는 놈은 EZS분의 2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요 2를 갖다 우린 뭐라고 하는 거예요? 기전력의 차라고 합니다. 기전력의 차.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두 번째는요. 두 번째는 기전력의 위상이 같아야 되죠. 같지 않으면 위상이기 때문에 바로 유효순환전류가 발생되는 거죠. 전류가 발생하더라. 그렇죠. 이걸 갖다 마찬가지로 유효획류라고도 합니다. 유효획류. 그래서 그때 우리 순환전류의 크기는 얼마입니까? 라고 물어본다고 하면 ZS분의 2에 사인의 2분의 델타가 된다. 이렇게 우리가 표현을 해주기도 합니다. 여기서 이제 2가지 전력이 또 나오는데요. 첫 번째가 누가 나오냐면 수수전력이 나오죠. 받을 숫자를 써가지고 서로 주고받는 전력을 갖다가 물어봅니다. 그래서 이때 P는 2ZS분의 2의 제곱의 사인의 델타가 되더라. 그래서 이때 단위는 10의 마이너스 3승 킬로와트를 씁니다. 단위를. 또 하나가 있는데요. 또 하나가 동기화력이라는 게 있죠. 동기화력. 그래서 이 동기화력의 P값은 얼마가 되느냐. 2ZS분의 2의 제곱의 코사인의 델타입니다. 사인을 미분한 값이 되겠죠.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동기화력은 뭐에 비례합니까? 코사인 델타에 비례합니다. 동기 임피던스가 커지면 동기화력은 어떻게 됩니까? 반비례에 의해서 감소가 됩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시험에 출제가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주고받는 전력, 수수 전력은 공식이 어떻게 됩니까? 또는 계산 문제가 출제가 되기도 합니다. 요거는 우리가 상전압이죠? 상전압. 그래서 성간이 주어지면 얼마? 루트 3으로 나눠줘야 되겠죠. 왜? 우리 동기기는 Y결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압차가 루트 3배 발생하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다 옆에다 쓸게요. 세 번째는 기전력이 뭐예요? 키위주 곱하 주파수가 같아야 되죠. 같을 것.
주파수가 같지 않으면 난조가 발생한다는 거죠. 난조. 우리가 1회 때도 얘기를 했지만 2014년 1회 때. 그래서 방지법으로는 뭐가 있다? 제동건선이 있다고 했죠. 이 제동건선에 우리 설치 목적이 있죠. 난조 발생 방지, 또 뭐 기동 토크의 발생, 그다음에 뭐 전압 전류의 파형 개선,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나오는 거죠. 그래서 같이 좀 기억을 해주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네 번째는 기전력의 파형이 같아야 된다. 다섯 번째는 뭡니까? 상회전 방향이 일치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 키위조 곱하로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크기, 위상, 주파수, 파형. 그러면 요거 하나만 같이 추가로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일단 여기까지 정리가 되는데요. 지금 문제 아닌 거 물어봤으니까 용량이 있잖아요, 용량.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어서 43번 갈게요. 43번 문제. 변압기 온도 상승 시험을 하는데 가장 좋은 방법. 우리 온도 시험 나오면요. 온도 시험 나오면 무조건 누구냐면요. 우리 직류기에서 원래 배우는 내용인데 온도 시험 나오면 무조건 반환부하법이에요. 그래서 이 반환부하법이 바로 온도 시험과 직결이 됩니다. 그래서 원래 이 반환부하법에는 종류가 세 가지 들어가죠. 뭐 카프, 홉킨스, 브론델법 해가지고 세 가지가 있는데 우리가 실적으로 일장 직류기 쪽에서 배우면 뭐 온도시험, 반환부하법의 종류가 아닌 것은 하고 물어봅니다. 그럼 얘네들은 글씨가 지금 세 글자 다 이하로 끝나죠. 대표적으로 누가 있냐면 8글자가 있죠. 아닌 거 물어봤을 때. 그래서 반환부하법의 종류가 아닌 것은 하고 물어보면 무조건 긴 놈을 찾으면 끝납니다. 8글자짜리. 뭐 프로니 브레이크법 해서 나오죠. 프로니 뭐 어쩌고저쩌고 브레이크법 해가지고 이게 답이 되는 겁니다. 참고적으로. 그래서 얘는 답이 몇 번이면 3번이 되는 거죠. 3번. 그 다음에 44번 들어가도록 합시다. SCR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걸 물어봤는데요. 요거는요 2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주전류로 차단하면 게이트 전압이 0 또는 마이너스로 해야 된다라고 했는데 요거는 뭡니까? 그 게이트 전류를 따질 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요거는 우리가 답이 2번이 좀 잘못됐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요거 2번으로 잡아주시고, 우리 요거는요, 실제로 5장 쪽에 나오는 얘기인데, 요거 전자 파트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요, 절대적으로 박혀서 출제되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거 답으로 보셔도 상관이 없겠습니다. 그래서 거기 해설 보시면, 나와 있죠. 주전류는 차단이 되지 않는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잘못됐다는 얘기죠. 그거는 누구냐면은, 채소전류 얘기하는 거지, 수주. 그래서 2번이 잘못됐고요. 45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우리 유도전동기 문제가 되는데 2차율 물어봤죠. 2차율 공식은 원래 몇 가지가 있냐면요. 입력분의 출력을 가지고 따지다 보니까 P2분의 P0가 있고요. 그 다음에 1-S가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가 NS분의 N이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뭐냐면 오메가 S분의 오메가가 있죠. 여기 이제 2차율 공식에 대한 네 가지가 되겠습니다. 가끔 이제 동기각 속도인데 얘를 갖다 우리가 오메가 제로로도 표현이 됩니다. 그럼 지금 얘는 두 번째 공식을 가지고 풀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슬립을 줬으니까. 그럼 한번 해봅시다. 2차 효율이라는 것은 1-S에 곱하기 100을 해주면 되겠죠. 퍼센트지로 물어봤으니까. 그럼 1-S, S가 얼마냐면 6%니까 0.06이 되겠죠. 그래서 곱하기 100을 하게 되면 94%가 됩니다. 이렇게 찾으면 되겠죠. 그 다음에 넘어가서 46번 볼게요. 46번은 EKV에 3000의 100V 단상변압기 철손이 200W이면 1차에 환산한 여자 컨덕턴스는 얼마냐? 우리 여자 컨덕턴스를 갖다 우리가 G0라고 얘기를 하죠. 요거는 어디서 나오는 얘기냐면요. 우리 변압기 쪽에 등가회로 및 여자회로 파트에서 나옵니다. 여자회로. 우리가 이제 여기 여자회로 쪽에서 나오는 게 여자 컨덕턴스가 되는 거죠. 여자회로를 그림을 그리면요. 이렇게 되는 겁니다. 2차 측에 존재하면서요. 이렇게 병렬로 연결되어 있죠. 여기에 R 성분이 들어가는 거고요. 여기 L 성분이 들어갑니다. 이렇게. 그래서 R과 L이 병렬로 들어가 있는 거죠.
그리고 여기는 이제 V1이 걸려 있죠. 전압 V1. 그래서 우리가 얘는 교류잖아요. 변압기가. 그 교류기 때문에 R 대신에 병렬로 또 연결되어 있으니까 R 대신에 역수로 들어가는 거죠. G0. 그 다음에 얘는 컨덕턴스. 요 놈은 L의 역수니까 누굽니까? B0 해가지고 서셉턴스가 들어가죠. 그 다음에 요 놈과 요 놈의 벡터합의 크기에서 나오는 게 누굽니까? 어드미턴스가 되는 거죠. 여자 어드미턴스. 이 회로를 갖다 우리가 여자 회로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흐르는 전류는 우리가 I0라고 하죠. 여자 전류. 그래서 자속을 만드는 회로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1차 측에 들어간다. 그 얘기입니다. 어쨌든 여기 있는 G0 값을 갖다가 우리가 어떻게 표현하냐면요. 우리 V1 제곱분의 PI로 표현할 수가 있다. 그 얘기입니다. 이렇게. 왜 그러냐면 우리 그 PI라는 놈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VI지 않습니까? 그래서 1차 전압밖에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V1에다가 이쪽에 흐르는 전류를 곱하면 철선에 대한 와트 값을 구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여기에 흐르는 전류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철선의 전류라고 하고요. 이쪽에 흐르는 전류 우리가 자화 전류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실제 자속을 만드는 전류는 자화 전류가 되는 겁니다. 자화 전류. 자속을 만드는 전류. 그죠? 코일을 감았으니까 전류가 흘러가면 전자속이 되면서 자속이 발생한다. 그 얘기죠. 그래서 V1에다가 철순의 전류를 갖다 곱해주면 돼요. P는 VI니까. 그럼 여기서 보면 V1에다가 이 철순의 전류라는 건 몇 분의 뭡니까? 다시 R분의 V1이 되겠죠? R분의 V1. 오메 법칙에서. 그래서 R분의 V1을 적용하면 되겠죠. 그러면 자 분자해 보니까 R분의 V1이 두 개니까 V1의 제곱이 되겠죠. 근데 R분의 1이라는 놈은 뭡니까? R분의 1은 여기 1이 있는 거죠. 그럼 R분의 1이라는 놈은 컨덕턴스가 되는 거죠. G. 그래서 G의 V1의 제곱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걸 갖다 왼쪽으로 넘기게 되면 G라는 놈은 V1 제곱분의 PI 하고 나온다는 얘기죠. 유도 과정 자체가. 근데 필요가 없더란 얘기죠. 외우면 되니까. 그죠? 그래서 이렇게 나온다. 결론식이 그 얘기예요. 그래서 한번 보여드린 거예요. 그래서 V1 제곱이 얼마예요? V1이 얼마냐면 3000이 되고 있죠. 3000의 제곱분의 PI, 철선의 와트죠. 200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걸 구하게 되면 얼마 나오냐면 22.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6수 나오는 거죠. 단위는 저항의 역수니까 몸이 되겠습니다. 몸. 그래서 5을 갖다 거꾸로 뒤집어주면 되겠죠. 그래서 이건 답이 2번 되겠죠. 근데 딱 보니까 어때요? 2자가 계속 나오잖아요. 답도 2번이고, 그죠? 이렇게 찾으면 되는 거죠. 네, 숫자가 안 바뀌어 나온다고 가정하면. 네, 거의 안 바뀌어 나올 겁니다. 네. 자, 그 다음에 47번. 보도록 합시다. 47번은 정류장 주파수 변환기의 특성이 아닌 거라고 물어봤는데, 원래 이게 그 교류 여자기를 사용하는 겁니다. 교류 여자기로서 얘가. 정류장 주파수 변환기가. 근데 어찌됐든, 딴 거 보지 말고요. 3번 한번 보세요. 정류장 위에는 한 개의 자극마다 전기가 3분의 파이 간격, 즉 60도의 간격으로 3조의 브러쉬로 구성되어 있다고 그랬는데 3조는 맞는데요. 뭐가 잘못됐냐면 간격이 틀렸죠. 우리 3, 4이라는 놈은 결론은 얼마입니까? 3분의 몇 파이? 2파이죠. 이걸 우리가 몇 도라고 얘기합니까? 120도죠, 120도. 각상이 120도 위상차를 가지고 있다. 라고 해야 되겠죠. 그래서 얘는 답이 3번입니다, 3번. 그 다음에 48번. 48번 문제는, 부하에 관계없이 변압기에 흐르는 전류로서 자속만을 만드는 전류인데, 아까 얘기했던 겁니다, 여기. 우리 그 여자회로 쪽에서 얘기하는 건데요. 우리 철심에다 코일 감아서 전류를 인가하면 자속이 만들어지죠. 그때 흐르는 전류를 우리는 무슨 전류? 자화전류라고 얘기를 했던 거죠. 좀 전에 제가. 그래서 48번의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자화전류를 또 물어보죠. 계산 문제. 자화전류는 얼마입니까? 라고. 그럼 원래는요. 이 I0 값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I0 값은. 그렇죠. 루트에다가 철순의 전류의 제곱 플러스 자화전류의 제곱 이렇게 되는 거죠. 원래는. 그러면 자화전류 값은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되겠죠. 루트에다가 뭡니까? 무부하 전류의 제곱 마이너스 넘어간 거잖아요. 철순의 전류가 마이너스의 제곱 이렇게 되겠죠. 철순의 전류 제곱. 그럼 요걸 갖다 다시 정리하게 되면 이렇게 나옵니다. 루트에 I0의 제곱 마이너스 V1분의 철손의 와트 PI의 제곱 이렇게 표현이 되는 거죠.
왜 그러냐면 여기 한번 잡아볼까요? 여기 우리가 아까 철순의 와트를 갖다 V1 곱하기 철순의 전류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철순의 전류는 요걸 넘기면 V1분의 PI가 되겠죠. 그래서 여기다가 바꿔놓은 거죠. 철순의 전류 대신에 V1분의 PI. 단 여기 제곱이 있으니까 그대로 제곱을 잡아주면 되는 겁니다. 요 놈의 자화전류의 계산 문제가 있는데요. 대표적인 답이 얼마예요? 땡점 땡7이라는 답이 대표적인 계산 문제가 있습니다. 근데 이건요, 숫자가 바뀌어 나와요. 그래서 웬만하면 공식을 외워가지고 계산하는 게 좋습니다. 예전에는 얘가 답이 하나밖에 없었거든요. 근데 요새는 숫자가 그렇게 바뀌어서 나옵니다. 그래서 웬만하면 공식을 외우는 게 좋겠더라. 그 얘기입니다. 자, 여기까지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 다음에 49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49번은 회전계좌형 동기발전기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건데요. 우리가 실제 직류기는 회전자가 전기자입니다. 근데 동기기나 유도기나 이런 것들은 다 회전자가 계자죠. 계자. 그래서 회전계좌형을 사용하는데 회전계좌형의 동기발전기에서 틀린 거 물어봤잖아요. 대용량 경우에는 전류가 작다. 용량이 커지면 전류값도 커지는 거죠. 그래서 2번이 틀렸습니다. 얘는. 네, 2번. 나머지는 다 맞죠? 전기자 권선은 전압이 높고 결선이 복잡하다. 회전계장을 쓰는 이유가 결선 자체가 간단합니다. 두 가닥만 넣어주면 되거든요. 계자 권선에다 코일을 감아가지고 그래서 여자기를 걸어가지고 자속을 만들어 주는 거죠. 우리가. 그래서 Y결선이기 때문에 결선 자체가 복잡해집니다. 전기자 쪽은. 삼상 Y결선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계자회로는 직류의 저하회로이며 소유전력을 줬다. 왜 그러냐면 얘는 우리 실질적으로 계자회로는 DC 볼트가 들어갑니다. DC. 뭐 20한 4V, 5V 정도가 들어가기 때문에 상당히 손실이 거의 없고요. 전력값도 전압도 작기 때문에 안정성도 높겠죠. 더. 그 다음에 계자극은 기적으로 튼튼해서 만들기 쉽다. 그렇죠. 계자라는 놈이 실질적으로 철심에 대한 부분이 더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훨씬 더 튼튼합니다. 기계적으로. 다 맞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원래는요. 이게 어떻게 나오냐면 이런 것도 나오죠. 동기발전기는 누가 회전자입니까? 이런 거 나오죠. 그래서 누가 회전자냐면 회전계자형이다. 이런 것도 출제가 되니까 같이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계자가 회전하는 발전기는 누굽니까? 라고 물어봐요. 동기발전기. 우리 동기발전기를 다른 말로 또 뭐라고 하냐면 교류발전기라고도 하죠. 왜? 동기기가 결론은 뭐예요? AC잖아요. AC. 그죠? 교류 전압을 이용해서 그대로 발전을 하는 거니까 우리가 동기발전기, 교류발전기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 하나 알려드리면 여기 있는 동자는요. 같을 동자죠. 속도가 항상 일정하게 회전하는 발전기를 우리가 동기발전기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얘는 속도가 일정하다 보니까 부하가 변하더라도 속도가 일정하죠. 그러다 보니 효율과 역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손실이 거의 없더란 얘기야.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또 같이 기억을 해 두셔야 될 것 같아요. 자, 넘어가서 50번 가도록 하겠습니다. 50번. 우리 50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우리 기동 토크에 대한 문제인데, 우리 단상유도 전동기가 있잖아요. 단상유도 전동기에서는 나올 게 거의 하나밖에 없습니다. 기동 토크가 큰 거에서 뭡니까? 작은 순서. 그래서 요거를 쓰게 되면요. 우리가 첫 번째 뭐가 나오네? 반발 기동형이 있고요. 그 다음에 반발 유도형이 있죠. 그 다음에 누가 들어가냐면 콘덴서 기동형이 들어갑니다. 콘덴서 기동형. 이게 들어가고. 그 다음에 들어가는 게 이제 분산 기동형. 기동형이 들어가고요. 요 밑에다 쓸게요.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이제 뭐냐면 쉐이딩 코일형이 들어갔죠. 이렇게 들어갑니다. 이렇게. 그래서 가장 큰 새끼는 누구냐 그러면 반발기동, 가장 작은 새끼는 누굽니까 그러면 쉐이딩 코일형. 이렇게 기억하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되는 거죠. 반, 콘, 분, 세 이렇게 됩니다. 그럼 여기는 또 반자니까 헷갈릴 수 있지 않습니까? 아니죠. 기동이 항상 시작이라고 보시면 돼요. 기동이. 그래서 이렇게 외우면 절대 헷갈리지 않습니다. 그럼 지금 물어본 건 뭐예요? 기동톡 가장 큰 거니까 답은 몇 번? 반발기동형의 1번이 되는 거죠. 또 하나 얘 특성을 알려드리면 얘는 반발기동형은요. 브러쉬를 이용해서 기동합니다. 브러쉬를 이용해서 기동을 하더라. 참고적으로 알아두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또 하나, 콘덴서 기동형은 어떤 특징이 있어요? 기동 토크가 크고 역률이 우수하고요. 소음이 작다. 가전제품에 많이 사용이 됩니다. 이런 것들도 같이 알아두셔야 돼요. 그 다음에 분산 기동형은 뭐예요? 얘는 이렇게 시계 방향으로 회전을 시킬 수도 있지만 반대 방향으로도 회전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저항값을 크게, 리액턴스 값을 작게 해가지고 대소 관계를 가지고 우리가 반시계 방향으로 회전을 시킬 수도 있다는 거예요. 분산 기동형의 특징이 되겠습니다. 자, 어쨌든 50번의 답은 1번이 되겠죠. 1번. 자, 칠판을 좀 지울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51번 문제를 좀 봐야 되는데, 하여튼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여러분들이 그 반복되는 문제들이 좀 있을 거예요. 보시다 보면. 그래서 그런 문제들 좀 잘 잡아가지고 꼭 나오면 맞추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보시다 보면 이거는 별로 보지 못했던 문제인데, 이런 것들은 사실은요 그다지 그렇게 나올 확률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그거는 뭐 간단한 문제면 답으로 보시든가 아니면 버려도 크게 문제가 되진 않을 겁니다. 뭐 이게 관현도 문제가 지금 여러 가지 있지만 이거 다 외우고 갈 수는 없잖아요, 진짜 우리가. 그래서 잘 나오는 것들 위주로 해서 준비를 해가시면 될 것 같아요. 51번 전력용 변압기 1차의 정연파 전압을 인가했을 때 2차의 정연파 전압이 유기되기 위해 위기대에서 1차일로 들어간 여전을 기본 파전을 위해 몇 고조 파전을 3고조파입니다. 3고조파. 우리 답 2번으로 잡아주면 되겠죠. 그래서 우리 그 델타 결선에서 얘기하는 거죠. 그 다음에 52번 문제. 자, 요거는 토크에 대한 문제인데요. 중권에다 밑줄을 그으셔야 돼, 중권. 우리 직류기 쪽에서 토크 공식은 기본적으로 세 가지가 있어요. 항상 제가 말씀을 드리지만. 그래서 첫 번째가 2파이 n분의 60의 p를 바꾸면 2의 iA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요거는 단위가 뉴턴 메타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두 번째 공식은 항상 0.975 n분의 p가 됩니다. 요거를 한 번 더 쓰게 되면요 0.975에다가 n분의 p를 바꾸면 2의 ia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단위는 킬로그램 메타 이렇게 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공식은 어떻게 되냐면요 2파이 a분의 p자 파이의 ia가 됩니다. 얘는 단위가 뉴턴 메타가 되고요. 9.8을 나눠주게 되면 단위 환산이 이루어지죠. 킬로그램 메타로. 이렇게 되는데요. 토크 공식은 이렇게 크게 세 가지입니다. 우리 직육에서 나오는 게. 그럼 여러분들 어떻게 하냐면 토크 문제가 나오면요 무조건 단위가 주어져요. 그럼 만약에 뉴턴 메타가 주어지면 1번과 3번이 되겠죠. 킬로그램 메타가 주어지면 2번, 3번 공식이 되는 겁니다. 제가 예를 갖다 1번 공식, 예를 갖다 2번 공식, 예를 갖다 3번 공식이라고 했을 때, 그렇죠? 뉴턴 메타면 1, 3번, 킬로그램 메타면 2, 3번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런 다음에요, 요 세 번째 있는 공식은 무조건 누가 주어지냐면요, 중권과 파권이 주어지죠. 우리 직류기에서 얘기하는 권선법에 대한 얘기입니다. 직류기에 사용되는 권선법, 뭐 고상권, 패로권, 이층권 이 세 가지가 이제 되는데 그 이층권이 중권과 파권으로 나눠지는 겁니다. 그래서 중권이 되면 A하고 P가 같죠. 파권이 되면 언제나 두 개가 된다. 병렬의 루수와 극수를 얘기하는 겁니다. 병렬의 루수와 극수. 그럼 얘네들이 주어지면 무조건 세 번째가 되시는 거야. 안 주어지고 뉴턴 메타면 첫 번째. 중권 파권이 없고 킬로그램 메타면 두 번째. 이렇게 찾아가는 겁니다. 공식을. 그럼 지금 문제는 52번 문제는 중권을 줬잖아요. 단위가 또 뉴턴 메타니까 요 공식을 이용하면 되겠죠. 요 공식을. 그대로 한번 집어넣어 보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2파이에다가 A가 얼마예요? A가 중권이니까 약분이 되겠죠? A하고 P가 같으니까. 그죠? 그러면 얘는 필요가 없죠. 그럼 2파이분의 얼마입니까? 극수도 약분될 수가 없는 거고요. 총도체수가 160이래요. 자속이 얼마냐면 0.01입니다. 전기자 전류가 얼마라고 했냐면 우리 부하 전류예요. 결론은 전기자 전류가 100이죠. 전류는 얘밖에 없으니까. 그죠? 문제 조건에. 그래서 이걸 구하게 되면 25.5 정도 나오나요? 25.5. 단위는 뉴턴 메타가 되겠죠. 그래서 답은 3번입니다. 3번. 공식이 세 번째인데 답도 3번이네요. 그죠? 네. 아무튼 자, 그 다음에 53번 보도록 합시다. 53번.
53번 문제는 발전기의 특성 곡선 중 상호관계 옳지 않은 거 물어봤는데, 요거는 무브와 특성 곡선을 우리가 계좌전류와 유기기전력이라고 하죠. 근데 결론은 뭐 단자점이나 유기기전은 뭐 같은 개념이니까 보시면 되고요. 외부 특성 곡선은 우리가 그 출력 측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출력 측에는 누가 있는 거예요? 부하가 있고, 부하에 의한 단자전압이 있고 부하전류가 흘러오겠죠. 그래서 부하전류와 단자전압이다. 맞고요. 부하 특성 곡선은 계좌전류와 단자전압. 그렇죠. 우리가 부하를 걸게 되면 그 단자전압이 발생되고 그 단자전압의 원천은 계좌전류니까 맞는 얘기입니다. 그다음에 내부 특성 곡선은 그 단자전압이 아니고 우리 발전기 내부는 누가 만들어지는 겁니까? 유기기 전력이 만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4번이 틀린 얘기예요. 4번. 원래 보통은 무부하 포화곡선, 외부 특성곡선, 부하 특성곡선 세 가지가 나옵니다. 대부분. 근데 여기 이제 우리 3회 문제에서는 내부 특성곡선이라는 게 처음으로 나온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땐. 어찌됐든 단자전압이 아니라 내부기 때문에 누가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이게 아니고 유기기 전력이 들어가야 되죠. 발전기 내부에 유기기 전력. 이렇게 기억을 해주면 됩니다. 자, 계속해서 54번 볼게요. 54번 문제는 변압기 보호에 사용되지 않는 거. 우리 변압기 보호에 사용되는 건 누굽니까? 비율 차동 계전기, 그죠? 차자 들어가 있는 거, 차동 계전기, 뭐 온도 계전기, 과전 이런 것들 다 변압기 보호 대책이 되겠죠? 계전기로서. 뭐 과전류 계전기란 건 뭐예요? 과전류가 흐르면 동작이 되는 거죠, 말 그대로. 비율 차동 계전기도 뭐 마찬가지입니다. 변압기에 위상차가 발생되면 순환전류가 흐르는데 그 비율 차동 계전기를 이용해 가지고 그 보상을 해주는 거죠. 위상차를 갖다 0도로 만들어서 순환전류가 흐르지 않게끔 그런 얘기고요. 온도 계전기도 마찬가지고 임피던스 계전기가 되겠죠. 2번. 요거는 우리 계통에서 나오는 그 보호할 수 있는 계통의 그 선로에 대한 보호할 수 있는 계전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력공학에서 아마 여러분들 배우실 거야. 자, 55번 문제는 제어 정류기 중 특정 고저파를 제거할 수 있는 방법인데 이 펄스를 이용합니다. 펄스포. 그래서 펄스포 변조제기 배워서 4번이 답이 되겠죠. 이런 것들은 뭐 여러분들 답으로 보시면 돼요. 뭐 절대적으로 밖에 나올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자, 56번 가도록 합시다. 회전하고 있을 때 2차 주파수를 물어봤죠. 맨 마지막에. 그래서 요거는요, 우리 슬림 문제인데, 우리 유도기 쪽에 슬림 문제인데, 보면은 공식이 네 가지 중에 뭐가 있냐면, F2분의 F2S라는 게 있죠. 요게 우리 정지시 주파수를 얘기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 위쪽에 있는 게 우리 회전시 주파수를 얘기하는 거죠. 요걸 물어본 거예요. 그래서 F2S는 어떻게 됩니까? S 곱하기 F2가 되겠죠. 두 개 곱하면 되니까. 근데 슬립을 지금 줬냐면 안 줬다는 얘기예요. 그럼 슬립은 또 어떻게 구할 것이냐. 자, 지금 회전수가 주어졌기 때문에 NS분의 NS-N 요 공식을 이용해 주면 되겠죠. 슬립 공식. 그래서 동기 속도를 갖다가 우리 또 안 줬기 때문에 어떻게 구합니까? 우리 동기 속도 공식은 동기기에서 여러분들 배울 건데 P분의 120F로 정리가 됩니다. 그래서 극수가 지금 6극이고요. 120에 주파수가 50 줬죠. 그래서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건요. 주파수가 다르다는 얘기죠. 정지 주파수, 회전시 주파수가 각각 다르겠더라. 그래서 우리 동기 속도라는 것은 정지 주파수를 얘기하는 겁니다. 동기 속도에서는 회전시의 주파수가 바로 회전 주파수가 된다 그 얘기예요. 전동기에 실제 회전할 때. 그래서 요거를 구하게 되면 얼마나 나오면 1000 정도 나오네요. RPM. 그럼 여기다 넣으면 되죠. 1000분의 1000 마이너스 960입니까? 회전자의 속도, 그죠? 전동기가 960rpm으로 회전하고 있다고 했으니까 N값이 960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0.04가 나오고요. 그래서 여기다 0.04에다가 정지 주파수 50이었죠. 아까 우리 동기 속도에 대한 주파수가. 그래서 요거 하면 2Lh 나옵니다. 답은 1번이 되겠죠. 1번. 요렇게 해서 해결하면 되겠죠. 그 다음에 57번 가도록 합시다. 57번 문제는 풍력발전기로 이용되는 유도발전기의 단점이 아닌 거 물어봤는데, 우리가 실제 그 유도발전기는요, 효율과 역률이 낮은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는 좀 읽어보시고요. 답은 4번이 되겠죠.
이것도 뭐 상식적으로 신용 문제인데 상식적으로 풀 수 있는 문제가 되겠죠. 왜 그러냐면 효율이 하나는 낮다고 그랬고 하나는 역률이 높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는 잘못됐다는 얘기죠. 근데 우리 실제 유도 발전기는 효율과 역률이 모두 낮습니다. 그 단점이 되겠죠. 자, 그다음에 58번 문제. 그러니까 찍어도 3, 4번 둘 중에 하나 찍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제 얘기는. 자, 58번에 임피던스 강을 물어봤는데 우리가 요거는 변압기에 어디서 나오냐면요. 전압 강화율 쪽에서 나오는 얘기입니다. 우리 세 가지가 있죠. 뭐가 있냐면 첫 번째 저항 강화율이라는 게 있고요. 저항 강화율. 이걸 우리가 %R 또는 뭐라고 하냐면 P라고 얘기합니다. 문자로. 원래 공식이 들어갑니다. 다. 그다음에 두 번째가 이제 리액턴스 강화율. 이걸 우리가 %X 또는 뭐라고 하냐면 Q라고 얘기를 하죠. 그다음에 또 하나가 임피던스 강화율입니다. 그래서 이걸 우리가 %Z라고 얘기하죠. %Z.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럼 지금 물어본 건 얘를 물어보고 있는 거죠. 임피던스 강화율. 그래서 요거는요, 공식이 어떻게 들어가냐면, 우리 교재 보면 이렇게 좀 풀이를 해놨는데, 제가 좀 쉽게 잡아드릴게요. 원래 공식은 이렇게 들어갑니다. %Z는 1차 전압을 100으로 기준 잡았을 때 푸는 방법은 뭐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제가 하는 방법으로 풀어드릴게요. 한번. 교재에 있는 건 교재에 있는 거고 1차 전류에다가 임피던스를 잡아주면 됩니다. 이게 공식이에요. 뭐냐면 전압 강화하는 게 말 그대로 손실이잖아요. 그러면 변압기에 보면 뭐가 있냐면 저항이라는 놈도 있고요. 그 다음에 코일 L 성분도 있죠. R과 L 성분이 존재합니다. 우리가 여기에 권수비가 있죠. 1차 권수 뭐 N1. 그럼 얘도 1차니까 1차 다 1차가 되겠죠. 특히 얘는 XL이 될 것이고. 그죠? 그러니까 R과 X의 벡터 합의 크기에서 누가 존재하냐면 임피던스가 존재하는 거죠. Z1. 그리고 여기에 이제 전압을 공급하면 전류 I1이 흘러옵니다. 그럼 이 새끼가 얘를 만나고 얘를 만나면 전압 강화가 발생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전류에 의한 전압 강화를 임피던스를 통과했을 때 전압 강화니까 임피던스 강화율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어찌됐든 여러분들 이런 관계에서 변압기 등가율에 의해서 이런 공식이 나오겠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한번 풀어봅시다. 전압이 얼마나 줬냐면 1차 전압이 2000을 넣으면 되겠죠. 그 다음에 1차 전류는 어떻게 구하면 될까요? 1차 전류는 우리 단상 아무 말이 없으면 단상이죠. 삼상은 주어지니까. 그럼 V분의 P가 되겠죠. 그럼 1차니까 1차 전압 넣으면 됩니다. 용량이 주어졌을 거예요. 그럼 2000분의 용량이 얼마냐면 10kV를 줬죠. 10의 3승. 그래서 이걸 구하면 5A가 나옵니다. 여기다 넣으면 되고요. 그 다음에 임피던스라는 것은 거기 보면 복소수로 줬죠. 임피던스를. 얼마 줬냐면 6.2 플러스 J에 7옴을 줬을 거예요. 그렇죠? 1차 환산은 등가 임피던스가. 이게 Z1이 되는 거죠. 그러면 임피던스의 실제 크기는 어떻게 됩니까? 루트에 실수의 제곱, 허수의 제곱이죠. 두 개를 더하면 6.2 제곱 플러스 7의 제곱이 되는 겁니다. 여기에 얼마 나왔다 그랬냐면 9.35 나왔대요. 9.35. 단위는 옴이죠. 임피던스니까. 그럼 여기다 9.35를 넣어주면 되는 것이죠. 곱하기 100을 합니다. 요걸 구한 게 약 2.3% 정도 나옵니다. 2.3%. 그래서 정답은 몇 번? 4번이었습니다. 4번. 자, 두 문제가 남았는데요. 59번, 60번 두 문제 해결하고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59번 문제는 뭐 단자 전압을 조정하려면 어느 것을 조정해야 됩니까? 라고 물어봤는데 우리가 실질적으로요 계좌정을 이용합니다. 우리가 회전수를 보면 직육의 회전수 공식이 원래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K 파이분의 E. 그래서 이 파이란 놈은 IF가 되는 거죠. IF는 또 R F분의 V가 되고요. 그래서 요걸 가지고 이용하면 얘네들이 변하면서 회전수 조정이 됩니다. 기전력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요 계좌 저항을 이용해서 조정을 하는 거죠. 그래서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우리 기전력 거기 우리 교재에는 기전력으로 이제 표현이 된 거고 저는 회전수를 가지고 계좌 저항을 이용해서 회전수를 조정할 수도 있다. 별도로 제가 추가로 설명을 해드린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60번 문제를 볼게요. 30kV, 3300, 200V, 60Hz, 삼상 변압기 2차 측에 삼상 단락이 생겼을 경우에 단락 전류는 얼마입니까? 물어봤는데 임피던스 전압이 3%래요. 원래 우리 단락 전류 공식이 어떻게 됩니까?
우리 동기기 쪽이 될 수도 있고요. 변압기 쪽이 될 수도 있는데 이 단락사고가 발생이 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 단락전류를 일반적으로 IS라고 얘기를 하고요. IS 공식은 어떻게 되냐면 퍼센트 제분의 100에다가 IN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가장 기본적인 문제는 이런 문제가 나오죠. 뭐 임피던스가 4%가 됐을 때 단락전류는 전격전류의 몇 배입니까? 25배가 되고요. 5%가 되면 몇 배입니까? 20배가 됩니다. 뭐 이런 문제들이 있습니다. 20배. 근데 지금 문제는 계산을 하라는 거죠, 실제. 그러면 해봅시다. 지금 문제 조건에서 2차 측에 단락이 됐으니까 I2S가 되겠죠. 만약에 1차면 I1이 되는 거고, 고압이어도 1차가 되는 거고, 저압이면 2차가 되는 거고, 이렇게 되겠죠. 그럼 퍼센트 제분의 100인데, 임피던스를 갖다가 3% 줬죠? 3분의 100. 그 다음에, 요 부분은 어떻게 될까요? 요 부분은. 요 IN은 공식이 어떻게 됩니까? 지금 문제 조건에서 3상이라고 했으니까, 루트 3V분의 P가 되겠죠? 근데 얘가 2차니까 전압도 2차가 들어가면 됩니다. 그러면, 루트 3에다가, 2차니까 2차 전압이 얼마냐면 200V가 되는 거죠. 그리고 용량 P가 30kV니까 30 곱하기 10에 3승을 잡아주면 됩니다. 자, 요거 계산하게 되면 2886A가 흘러가는 거죠. 이렇게 계산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 되겠죠. 4. 네. 자, 여기까지 해서 우리 2014년도 전기 기사 제 3회 기기 문제 20문제를 해결을 했고요. 다음 시간에는요. 2013년도 1회 전기 기사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2회, 3회 이렇게 해서 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